상한가 3개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컴포넌트 상한가, 삼화전자 상한가, 레비코퍼레이션 시간에까지 29%, 상한가나 마찬가지죠. 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순서대로 볼게요. 포스코 DX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고 5,000원, 6,000원대부터 반복 추천드렸죠. 첫 번째 역별 돌파 초에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올라오면서 전고 돌파, 회색 돌파할 때 재추천드렸고요. 이때부터 가속이 붙었습니다. 여기는 매물이 많이 있는 자리고 회색 이후, 만원 이후부터는 매물이 없던 자리였기 때문에 가속이 쉽게 붙어서 올라갔던 거죠. 이때 36,000원 정도 돌파할 때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으로 모든 방에, 유료방에 공통 추천, 재추천도 드렸었고요. 여기가 중장기 돌파 재추천, 중장기 눌림 재추천, 그리고 여기가 유료방, 스윙방들 추천드리고 추세로 70% 바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올해 종목 상승률 탑10 1위가 포스코 DX고요. 여기 네모 체크한 종목들이 모두 다 추천주였습니다. 이 중에 중장기로 드렸던 종목이 포스코 DX, 에코프로 2개고 나머지 방은 다 스윙방이 추천드렸고요. 특히 루닛을 작년 10월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죠. 포스코 그룹주 중에 유일하게 포스코 DX 하나만 찍어가지고 중장기 추천을 드렸고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한번 볼게요. 일단 의료 AI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 중에 루닛과 뷰노를 주력으로 추천을 드렸었고요. 다음 4위인 에코프로, 고가 기준으로는 에코프로가 1위입니다. 전 세계 기업 중에 가장 크게 오른 게 에코프로예요. 얘가 고가 기준으로는 1위고 7월에 고가 찍었죠. 지금 12월인 현재는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는 종가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4위까지 밀려난 겁니다. 포스코 DX는 현재까지도 고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위가 된 거고, 아무튼 고가 기준으로 보면 에코프로가 1위다. 에코프로는 6만원, 여기 하한가 나왔을 때부터 하한가 기회다, 중장기로 추천, 반복 추천 드렸고요. 2500% 정도 올랐습니다. 현재는 좀 밀리고 있고, 추천주들이 이렇게, 이거 제주 반도체인데 추천하고 가속 붙어가지고 쭉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에코프로도 특정 구간에서 가속이 붙어가지고 쭉 올라갔고, 제주 반도체도 가속이 이번에 11월에 붙어가지고 쭉 올라갔고, 이렇게 가속 붙으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올라갈 때 매도하지 마시고 내려가는 어깨에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올라갈 때 매도하지 말고 꺾이는 흐름이 보이면 그때부터 매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많이 복습을 했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는 흐름이 보이면 그때 주황색깔 하락시 분할 매도를 시작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꺾일 때. 현재 제주 반도체 꺾이는 흐름 없고요. 에코프로는 애진작에 꺾였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락시 분할 매도를 해준다. 자, 에코프로는 여기서 확실하게 꺾이는 흐름이 60일선 이탈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현재는 미볼 구간 혹은 밑에서 재매수로 깔짝깔짝 거리는 구간이죠. 여기서 비중 크게 들어가 가지고 계속 홀딩을 했으면 안 되는 구간이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좀 위험한 구간이었는데 다행히 이때 쌍봉 이탈한 다음에 결국 회복하고 올라와 줬지만 여기서부터도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충분히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기랑 여기가 유사한 위험한 자리였다. 그게 요번에 터진 거고요. 앞으로도 최근에 저가 59만원 이탈하면 더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에코프로 월봉 이렇게 쭉 잘 올라가다가 추세가 꺾였죠. 추세가 꺾이면 항상 제자리 차트 조심하도록 합니다. 최악으로는 요 노란 색깔 가짜 반등 주면서 더 크게 빠지는 흐름을 경계를 하자. 지금 요 자리가 가짜 반등일 수가 있겠죠. 59만원 지키면 상관없어요. 59만원 지키면 지금 현재 요 자리 유사 이탈 주의 구간인데 59만원 이탈하면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 주의.
찍히면 다시 반등을 깨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요 자리가 요 자리다. 59만원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여차하면 이렇게 빠지는, 이렇게 빠진 최악의 흐름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개미가 항상 당하는 이유는 뭐다? 오르는 것만 생각하고 내려가는 최악의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거 본인은 여기 안 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혹여나 이탈하게 된다면 제 관점에 좀 귀를 기울여 가지고 최악을 대비를 하자. 다시 앞에 포스코 DX로 와서 얘 같은 경우는 꺾이지 않고 계속 힘이 유지가 됩니다. 좀 꺾이나 싶더니 꼬리 달고 올라왔죠.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고점 박스,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 다른 포스코 그룹주들에 비해서 확연히 다르게 강하게 힘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역시 포스코 인터내셔널,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크게 빠진 상태죠. 얘도 요 가짜 반등을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포스코 엠텍,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모두 다 동일한 차트죠. 이건 에코프로 버티고, 에코프로 아까 앞에 봤고, 에코프로 HN 얘도 좀 밀린 상태에서 밑에서 박스 나와주고 있고, 크게는 이렇게 박스, 에코프로 BM 역시 동일한 흐름으로 M 패턴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중이고요. 추천은 요때, 그리고 여기 돌파 나올 때, 삼각수렴 돌파 나올 때 주요하게 두 번 추천드렸습니다. 중장기로. 에코프로 중장기로 줬으니까 에코프로 BM도 당연히 요때 같은 날에 같이 커플링 추천을 줬겠죠. 다음 루닛, 작년 10월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었고 이번에도 주요하게 두 번 추천드렸습니다. 8월 말, 10월 최근에 이렇게 두 번 주요하게 일정으로 그리고 무릎 자리에서 수익이 나왔고요. 현재는 조금 꺾이고 있죠. 여기 보라색깔 이탈하면 헤드앤숄더 흐름으로 이탈하게 되면서 크게 하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는 해야 됩니다. 뷰노도 루닛과 같은 타점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같은 섹터니까 일정도 같았고,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도 일정으로 추천드렸었고 주요하게 다 추천 자리가 무릎 자리입니다. 반복으로 크게 수익이 나와줬고요. 얘네도 순차적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JLK 월봉, 얘도 루닛이랑 똑같죠. 약별 끊고 쭉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좀 밀리고 있는 상태. 아까 앞에 에코프로 설명한 것처럼 요 가짜 반등 구간 주의를 해야 되는 자리고요. 항상 이렇게 과한 상승이 나오면, 오버슈팅이 나오면 뒤에는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뷰노, 얘도 차트 똑같죠. 역배열 끊고 여기서부터 쭉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때 전고 돌파 나올 때 추천드렸었고 뒤에도 반복 추천드리고 수익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가 가짜 반등일 수 있다. 다음 루닛, 루닛은 크게 이렇게 현재 박스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월봉상으로는 이렇게 쌍봉 이탈하는 거, 대문자 M으로 여기 이탈하는 거 주의를 해야 되고, 일봉은 아까 앞에 보여드렸듯 지금 1차 지지 121선, 그리고 최근의 저가, 다음 10월의 저가랑 1년선이랑 일치합니다. 여기를 이탈하면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하자. 여기 지키면 상관없어요. 이탈하면 헤드앤숄더 조심을 하자.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는 여기 전고 돌파 해주면서 추세가 붙었고 현재 추세가 유지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고점으로 이렇게 박스 형성되어 있고요. 일봉 주요하게 여기 추천, 여기 이렇게 다 무릎 자리에서 다 추천드렸죠. 이번에 여기 박스 돌파하고 한번 튀었다가 도로 빠지고 다시 기존의 박스 하단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현재는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직은 옆으로 횡보하는 형태로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전처럼 121선, 여기 121선 주요하게
최종 지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21선 가격이 현재는 145,000원 정도. 좀 널널하게 보시는 분들은 요 가격대 잘 체크해 두시고, 다음 TCC 스틸 2차전지 철강 리비안 관련주. 얘도 추세가 크게 나왔다가 여기 살짝 위기가 있었는데 전고 돌파하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점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일봉 121선에서 정직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요 작은 박스 돌파하고 살짝 올라온 상태. 전고점 하나, 전고점 둘, 전고점 셋. 최근에 박스 하단 여기 지키면 계속 요 안에서 왔다갔다 힘이 유지가 될 거고, 이탈하게 된다면 4만원 후반대에 이탈하게 된다면 다음 여기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고, 월봉을 보면 어마무시한 고점입니다.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다음 엠루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관련주. 얘도 전고 돌파하고 오버슈팅 나왔죠. 크게는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고, 얘도 최근 이렇게 박스, 여기 밑에서 박스 한번 만들어 줬다가 박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 다음 전고점, 최근에 박스 하단 121선, 그리고 요 큰 박스 하단 여기 1년선이랑 일치하는 자리네요. 주요하게 지지 3개 보시면 되고, 얘도 역대 신고가 자리에서 이렇게 쌍봉 이탈 나오고 죽는가 싶더니 다시 회복을 해줬습니다. 최종적으로 여기 최근의 저가 53,000원 정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수페타시스, 얘도 최고점이죠. M 패턴으로 현재 올라오려고 시도하는 중이고요. 일봉 여기 추세 이탈하고 무너졌다가 약배열 끊고 올라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배열 잡혀가지고 있다가 끊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 121선 121선 지지 주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1선 가격이 27,000원 정도, 27,000원. 박스는 이렇게 전고점 하나, 전고점 둘. 다음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도 고점에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월봉 여기 무릎 끊고 전고 돌파하고 여기 가속이 붙었던 구간, 이 타점이 아주 좋았죠. 현재 고점에서 계속 힘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작은 박스, 큰 박스, 121선 큰 그림에서는 요 11,500원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최종적으로 이탈한 적이 없어요. 여기도 구름 밑을 지키고 올라왔고, 여기도 구름 밑을 지키고 계속 구름 속에 빠지긴 했지만 밑으로 이탈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가 좀 이탈하려고 할까 말까 하는 변곡점에 위치해 있고요. 구름 이탈하게 되면 밑에 121선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여기 이탈하면 높은 확률로 여기까지 빠져요. 얘는 앞으로 얼마나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던 간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요걸 좀 주의를 하면서 크게 오른 만큼 큰 조정, 뭐 뒤에 더 크게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만큼 또 깊은 조정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잘 생각하고 포지션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미래에 또 큰 수익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아주 큰 침체 구간 나오면서 기회비용을 잃을 수가 있겠죠.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밥동. 밥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똥을 많이 쌉니다. 요 밥동이 주식의 기본 파동이고 크게 오른 종목들은 큰 하락 당연하게 생각하자. 악재가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호재가 만발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오른 것 자체가 악재다. 요 인식을 좀 심고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큰 조정 후에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하락 시에 깊은 침체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을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컴포넌트 추천 4일 만에 상한가 나왔습니다. 금요일에 길게 홀딩 가능 사인 드렸고요. 12월 18일 네마틱 테마로 시초에 반짝 노리고 추천드렸고요. 가짜 반등 반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7% 수익 주고 하락 나왔고요. 22일에 폴더블 아이폰 새로운 재료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길게 봐도 된다고 했고 상한가 마감 축하드립니다. 애플 폴더블 아이폰 개발 착수한다. 삼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 내용으로 길게 홀딩 가능 사인 들었고 이때 네마틱으로 반짝 뒤에 기존 맥점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 6,000원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옵니다. 요 구간 6,600원일 때 이제 7,000원 돌파한 척하면 힘이 붙는다. 폴더블 아이폰 재료로 길게 홀딩이 가능하다고 했고 뿅 올라가면서 상한가가 나와준 거죠. 1시 37분 폴더블 아이폰 수혜로 길게 봐도 된다. 상승이유 리오님이 올려주셨고 이때 당시에 야스가 먼저 고가 18%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고 아이컴포넌트가 2등주. 근데 순위가 바뀌었죠. 아이컴포넌트가 상한가 마감, 야스는 고가 마감, 상한가는 가지 못하고 22%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네마틱 관련주 볼게요. 네마틱 대장이 EMNI 상한가, 다음날 장중 상한가 찍고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튀었다가 빠지는 거. 맥신처럼 이틀 3일 2-3일 정도 튀었다가 제자리 빠지는 거 조심하라고 했죠. 얘가 정석으로 제자리 나왔고 LMS는 그래도 갭하락 구간까지 빠졌지만 아직은 고점에서 힘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8,470원 여기 지키면 계속 힘이 좀 유지가 되는 거고 이탈하면 큰 조정 추가 하락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얘도 이틀차에 고점 찍고 뒤에는 좀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텍 얘도 밀리고 있고 이때 종가에 추천드리고 다음날 12% 반짝 수익 나왔습니다. 시초에 반짝 이때 잘 먹을 수 있는 분들만 들어가라고 했어요. 시초에 대응 안되는 분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짝 수익 나와줬고 이렇게 네마틱도 맥신처럼 반짝 주의해라 리딩 나갔었고 아이컴포넌트 얘도 이때 네마틱 시초에 반짝 먹을 수 있는 분들만 들어가라고 했고 워낙 순식간에 반짝 해가지고 손실 전환 당한 분들이 있겠죠. 네, 하지만 뭐 크게 밀리진 않고 반등이 3일째 나왔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홀딩 가능했고 더욱이 앞에 말씀드렸듯 121선 이탈 없었고 기존의 맥점도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홀딩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6,600원 할 때 여기서 길게 홀딩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새로운 재료 폴더블 아이폰이 붙었기 때문에 상한가 마감 축하드리고요.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무릎 자리에서 반응이 나와줬습니다.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 자리였죠. 무릎 자리에서 추천하고 지금 이렇게 어깨머리 향해서 올라가는 자리가 만들어진 거고요. 월봉상으로는 역시 여기가 무릎 자리였다. 발, 무릎. 더 크게 보면 여기가 머리고요. 여기는 확연히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바닥권이었죠. 이런 자리에서는 거의 추천 안 드립니다. 항상 무릎 자리에서 추천 많이 드리니까 이거 잘 생각하시고 먹을 때 최대한 크게 먹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요 전고점 8,000원 돌파 한착을 했고요. 다음 꼬리 9,000원 정도 8,000원 후반대, 다음 전고점 몸통이 9,700원, 그 다음 꼬리가 1,900원, 전고점 기준으로 위에 3개 저항대 보시면 되고요. 혹여나 더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전처럼 이렇게 추세가 꺾일 때 찹찹찹 꺾일 때 찹찹찹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올라가다가 꺾이면
찹찹찹 정리를 해준다. 올라가면 홀딩, 내려가면 분할 매도 시작. 다음 이등주 야스, 얘가 먼저 올라가다가 이등주로 밀렸고요. 월봉 딱 역배열 저항대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끄은 거고요. 다시 끄어 드릴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자 끄어가지고 캔들 몸통에서 딱 기준 잡고 멈춰줍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 저항이 걸리고 있는 구간이고, 박스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꼬리로는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처음 박스는 캔들 몸통 기준으로, 캔들 양봉이 종가, 음봉이 시가 기준으로 끄은 겁니다. 여기가 13,000원, 13,000원, 그 다음에 15,500원. 일봉은 481선 안착한 자리에서 마감을 했고요. 시간외로는 조금 밀렸죠. 시간외로는 마이너스 5%, 15,500원 정도까지 밀렸고요. 481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고, 이제 밑에 241선 지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금요일의 시가, 크게는 이렇게 두 개 지지 보시면 되고, 지키면 계속 홀딩 하시고요. 이탈하면 분할 매도 정리를 하시고. 다만 월봉이 워낙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밀린다 하더라도 부담은 없는 자리죠. 포지션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폴더블 아이폰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호재가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에도 또 한 번 더 재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밀린다면 밑에서 분할 매도하는 식으로 시간 투자를 하면 무난히 수익을 볼 가능성이 좀 크겠죠. 일봉상으로도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와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발이고, 지금 무릎자리 올라온 상태에서 살짝 빌리고 있고요. 다시 발로 내려오느냐, 아니면 요 무릎 사이에서 계속 힘을 유지해 주다가 어깨머리로 올라가느냐. 무릎자리 변곡점. 다음 솔루스 첨단 소재, 얘는 갭으로 튀었으니까 다른 이유로 갔겠죠. 같은 섹터긴 하지만 상승 이유는 1:1 무상증자 결정.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떴었고, 시초에 갭 상승, 그리고 고가 21% 찍었다가 14% 마감을 했습니다. 얘도 여기 갭이 생겼기 때문에 이후에 갭 하락은 주의를 하시고요. 금요일에 저가 이탈하면 전날의 시가까지 빠르게 빠지는 여기 싱크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121선 28,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요. 얘도 크게 우상향 탔다가 이탈하고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작게 역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고, 박스는 이렇게 무상증자 종목 흐름을 한번 봐야 되겠죠. NK맥스 1:1 무상증자 결정으로 이렇게 반짝했고요. 같은 패턴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도 반짝한 거고, PC 디렉트 얘도 같은 패턴으로 반짝을 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더 먼 과거에 코난 테크놀로지 무중결정으로 반짝, 뒤에 좀 흔들다가 권리락 강세 이후에는 무상증자일까지 크게 빠집니다. 이 패턴 참고해가지고 조심을 하시면 되겠어요. 무상증자일까지 약세가 나옵니다. 도중에 패턴 2개, 권리락, 반짝, 무중일까지 약세. 지오 엘리먼트 결정에 반짝, 권리락, 반짝, 뒤에는 무상증자일까지 빠진다. 이 패턴 잘 기억하시고. 다음 영우 DSP 월봉 쭉 미끄럼틀 타고 빠지다가 역배열 끊고 한번 올라와 줬고요. 그 다음에는 추세 박스로 이렇게 움직여 주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이탈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다시 올라오는데 그대로 이 자리에 저항받았고요. 뒤에는 쪼로록 역배열로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저항이 걸리고 있고,
종가상 1000원을 안착을 해야 요 역배열 끊고 올라올 수가 있겠고, 요 신저가 자리까지 거의 근접하게 빠졌다가 반등을 꾀하고 있네요. 고가 23%, 종가 8% 크게 반짝했고, 동전 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적자 지속 종목. 1000원이 또 121선이랑 일치하네요. 반년의 매물 121선 안착이 1차로 중요하다. 그 다음 1년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동아 엘텍, 역배열로 빠지다가 좀 올라와주고 있는 중이고, 거의 뭐 신저가까지 밀렸다가 코로나 하락 제외하고 신저가까지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름을 돌파했고, 이렇게 박스, 살짝 박스 돌파, 반년선 6,500원 종가상 안착이 1차로 중요. 그 다음에 여기 전고점이랑 1년선이랑 겹치는 7,000원 정도, 500원 단위 정도로, 그 다음은 8,000원 2년선 저항대, 그리고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 7,500원 500원 단위로 주요하게 저항대 체크하시면 되고, 최근의 저가 5,900원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인엠텍, 얘가 찌라시로 올라왔던 종목이죠. 찌라시가 막판까지 밀었던 종목인데 평소에 거래량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신규 상장주고 한 살 조금 넘으네. 이제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자리 7,500원 그리고 8,850원 정도, 이 정도의 박스 왔다 갔다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를 안착하면 힘이 붙는 거고, 실패하면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보면 되는, 그냥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자리. 다음 사마전자, 히토류 대체 관련주 페라이트. 지난 4월에 테슬라가 차세대 전기차에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대신 페라이트를 사용한다. 이에 사마전자가 아주 크게 반응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에 또 중국 정부가 히토류의 가공기술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다고 알려진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또 반응이 나오셨습니다. 이전에 4월 차트, 이때 22년도 하반기에 계속 매물소와 윗꼬리 뿅뿅뿅 보여주다가 박스로 횡보, 이때 481선 돌파하고 전고 돌파하면서 엄청난 추세가 나왔습니다. 요 타점 공부용으로 잘 보시고요. 전고 돌파 타점 매물소화, 바닥권에서 윗꼬리들은 차익 실현이 아니라 매물소화에 무게를 둘 수가 있어야 한다. 그 구간이 여기였습니다. 요 바닥에서 박스가 나와주던 구간, 여기 전고 돌파하고 여기도 전고 돌파하면서 미친 추세 나와줬다가 늘 말씀드리는 제자리 차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미친 급등이 4월에 나왔고, 이후에 노랑으로 가짜 반등 주면서 빠졌다. 이렇게 가짜 반등을 주면서 무너졌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죠. 이런 자리들, 여기를 지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하자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마전자, 이때 미친듯이 올라갔다가 뒤에 빠졌고요. 당연히 뭐 요렇게 바로 빠지든 더 천천히 빠지든 뭐 요런 거는 과한 상승에 따른 당연한 밥동, 밥을 많이 먹으면 똥을 싼다,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요 자리에서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돌파하고 이후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요런 안 좋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밥동이 나온 다음에 다시 또 올라오려고 하는데 자꾸 장기 이평에 걸리죠. 장기 이평에 걸리다가 이번에 상한가 안착을 해줬고요. 동시에 구름 돌파 그리고 장기 이평까지 3개 다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제 4,600원을 계속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장기 이평, 적어도 481선인 4,300원까지는 지켜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밀린다 하더라도 4,300원을 지키면 빠른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이탈을 하게 된다면 또
금요일의 시가까지 3,000원 후반대까지 빠르게 밀릴 수가 있다 이거죠. 상승 실패 시에는 이런 식의 좀 큰 박스로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혹여나 이제 안착을 하고 추세를 보여준다 그러면 또 매물이 그렇게 많이는 없는 편입니다. 이때 좀 반등이 별로 없이 많이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좀 얇아요. 이때는 박스 자리였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쌓여있던 자리였죠. 하지만 여기는 두 달치 정도 올라가던 구간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매물이 좀 얕은 편이고 여기서부터 또 매물이 많아지죠. 이제 올라가 준다면 6,400원 정도까지는 힘이 좀 크게 상방이 열려있다 보면 됩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장기평 두 개를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당연히 박스 상단인 4,800원 정도도 확실하게 안착을 한다는 전제하에 힘이 붙는다 볼 수 있는 거죠. 일봉상 큰 역배열은 이렇게 끊어준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딱 추세가 나와줬네요. 단기 추세가. 다음 삼화전기는 24% 마감했고요. 얘도 차트 뭐 비슷하죠. 이렇게 큰 박스로 좀 움직였고요. 이때 코로나 때 밀렸던 구간이고 이 하단까지 밀렸다가 W 형식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배열 끊었던 구간, 끊는 구간 체크해 두시고요. 지금 큰 박스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작은 박스는 이렇게. 일봉 최근 올라오다가 반년선에 저항 정직하게 걸렸고 이번에는 480일선 2년선을 안착을 실패를 했고요. 시간으로도 마이너스 1%. 자, 여기 2년선 23,300원 종가상 안착하는 게 1차로 가장 중요하고 1년선 17,800원 정도 지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값으로는 19,000원 보면 되겠죠. 밑에서 이렇게 박스 만들어 주다가 돌파를 했고 여기 1층 2층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안착해야 3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전고점은 여기 하나, 그리고 꼬리, 그 다음 전고점, 꼬리. 얘는 역배열을 조금 더 일찍 끊었고요. 여기서부터 끊으면서 횡보하다가 올라와 줬고 다음 상신전자 3등주 월봉 역배열 끊고 급등, 역배열 끊고 올라오고 있는 중 3,000원 정도 지지받고 올라옵니다. 일봉 또 밑에서 이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급등이 나왔고 $4,200원 지지 1차로 가장 중요. 그 다음에 금요일의 시가인 3,960원 저항대는 이 꼬리로 보시면 되겠고 1차로 그 다음 꼬리 전고점 몸통이 5,000원 정도 합니다. 여기랑 금요일의 꼬리랑 비슷하니까 그냥 근사치로 4,000원 후반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꼬리 보시면 됩니다. 다음 동국 RNS 박스 하단 자리에서 반등 나와주는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고요. 일봉 얘도 반년선 정직하게 저항받다가 자, 종가상 안착은 한 번도 못했어요. 이번에 두 번도 장중 돌파만 했지 종가상 안착은 실패를 했고요. 종가상 3,650원 정도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장기 입형 안착 여부 보시면 되고요. 꼬리는 자꾸 3,000원 후반대에 걸리죠. 지지는 하나, 둘. 다음 현대 BNG 스틸 월봉
역배열 돌파 초입 구간이고요. 이때 무릎자리, 그리고 지금 또 여기 무릎자리에서 이렇게 크게 박스, 무릎자리, 여기 발이고 무릎. 종가상 16,2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자, 일봉상으로는 최근 481선 위에서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15,800원, 15,800원 안착이 중요하고, 금요일에 12% 반짝 나왔습니다. 계속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죠. 이때 장기 입형 지지도 보시고, 여기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요. 현재는 위에서 요 박스로 양호한 흐름, 16,000원 정도 계속 꼬리 걸리는 자리 양호한 흐름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안착하면 힘이 좀 열리고, 다음 전고점이 17,000원, 그 다음 전고점 이렇게 꼬리까지 보면 되겠네요. 16,000원 안착 중요. 다음 그린 리소스, 신규 상장주고 얘도 히토류 관련주라서 반응이 11% 반짝 나왔습니다. 이렇게 역배열 끊고 좀 올라가고, 역배열 이렇게 끊고 조금 올라가면서 W 형태로 반등이 나왔죠. 박스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W 반등을 꾀하다가 바로 가지 못하고 다시 밀렸다가 이렇게 또 박스 상단에서 저항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은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최종 박스 여기 신저가 가격은 28,700원, 신저가도 잘 체크해 두시고요. 37,500원 안착이 중요하다. 여기를 안착하면 힘이 붙어요. 하지만 안착하지 못하면 이 박스 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다음 세노텍, 일봉상 이렇게 역배열 끊어준 자리긴 한데 아직 구름 밑에서 121선 안착을 실패를 했고요. 1,7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박스 나와주고 있고, 다음 유니온도 최근 박스 형태로 움직여주고 있고, 6,5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해요. 6,500원이 이렇게 캔들 몸통 기준으로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긴 하지만 자꾸 밀리면서 박스 형태로, 최근은 이렇게 박스. 다음 유니온 머트리얼, 얘도 박스 형태로 자꾸 움직여 주고 있고요. 크게는 이렇게 역배열 끊어준 자리에서 또 반등을 꾀하다가 121선 돌파는 실패를 했습니다. 얘도 3,100원, 그 다음에 3,350원 안착이 1차, 2차로 중요한 자리고, 박스 대응하시면 돼요.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 둘 다 이렇게 박스 형태로 움직여주고 있다. 도중에 팍팍 튀어주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하단에서 매수하시고 팍 튈 때 매도하는 식의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손절은 당연히 여기 최근의 저가 박스 하단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다음 레뷰 코퍼레이션, 하루 만에 29% 상승 나왔습니다. 시간에까지. 여기서 팬은 멤버십 팬클럽방, 유튜브 멤버십 월 5,990원 회원분들 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차트는 박스였고요. 틱톡 후발주로 기대해가지고 추천드렸습니다. 틱톡 관련주들 65조 매출이 추정이 된다. 틱톡 한국 오픈한다는 소식, 반응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고 후발주로 추천 성공입니다. 치지직 관련주기도 하고 카페24와 쇼핑사업 MOU 체결 이력이 있고요. 이렇게 작은 박스 돌파, 노란 색깔 박스 돌파한 자리, 회색 큰 박스 돌파 기대로 추천을 드렸고요. 틱톡 후발 기대,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초록으로 밀렸다 하더라도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 11,000원 이탈이 없다면 질문 없이 그대로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하루 만에 27% 급등이 나와줬고요. 시간에까지 29%까지 올라갔습니다. 보너스 노랑 수익이 나와줬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광고사와 인플루언서 회원들을 연결시켜서 매출을 내고 있고요.
그 중에 틱톡도 포함이 되어 있다. 틱톡 글로벌 광고 매출 추이는 20년도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26년까지 계속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 크라우드웍스를 추천드리고 30%에서 50% 정도 수익이 나왔거든요. 요거랑 레브 코퍼레이션이랑 차트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크라우드웍스 이거 그대로 대입해 가지고 대응을 하면 된다고 했고 유사하게 수익이 나와줬어요. 얘도 박스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발 추천이고 무릎까지만 가도 30% 나온다. 손절은 짧게 수익은 30% 크게 잡아라. 동영상 설명한 거 캡처 본이고요. 결국 단기에 16% 수익 나왔고 뒤에 밀렸지만 역시 22,000원 손절가 이탈이 없이 재추천드리고 최대 50% 수익이 나와줬죠. 레브 코퍼도 이렇게 회색 박스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다. 내용을 몰라도 박스 매매로 들어갈 수도 있었고 요 차트를 몰라도 틱톡 후발주로 내용만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차트 재료 둘 다 알려드렸습니다. 요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수월하게 매매가 가능한데 저는 항상 두 개 다 알려드린다는 것. 이렇게 그대로 과거의 수익 종목을 대입해서 30% 정도의 수익을 노려봤으면 된다. 운 좋게 바로 하루 만에 30% 수익이 나왔습니다. 레브코퍼 여기 추천드렸고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이렇게 빠져도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다. 11,000원 이탈 없으면 된다. 지금 박스 돌파하면서 마감을 해줬고 시간에 8% 정도 상승이 나왔죠. 시간의 상승이기 때문에 반짝은 주의를 하시고요. 자, 요 구간 22,500원 정도 여기 돌파 안착이 중요합니다. 다음 카페24 얘도 시외로 6% 상승이 나왔고요. 역시 틱톡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구글한테 투자 받아가지고 유튜브 쇼핑 이슈로 점상 상한가 고점 박스 유지해줬죠. 자, 3만원 부근 2만원 후반대에서 여전히 힘이 유지가 되고 있다 추천드렸고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추천드렸던 날이 요날 2만원 후반대에서 추천을 드렸고 왜? 안 꺾이니까. 올라갔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꺾이는 흐름이 없기 때문에 고점에서 뚫으려는 힘을 감지를 하고 차트 추천을 드린 거죠. 그리고 당일에 18% 고점 찍어줬고 뒤에 좀 흔들다가 또 고점 경신, 오늘 금요일에 시간으로 또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줍니다. 고점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자리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밑에 그물망을 딱 펼쳐놓으면 떨어질 때 손절을 하면 되니까, 짧게 손절을 하면 되니까 피해가 크지 않죠. 안 죽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괜히 따라 들어갔다가 그물망 걸리지 않고 여기까지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즉사합니다. 낙하산을 못 핀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 과한 상승이 나온 자리 고점에서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건 보내주시고 공부용으로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손절 자신 있다 그러면 해도 되지만 나는 자꾸 마이너스 막 30% 50% 단기에 당하더라 이런 분들은 안 하는 게 낫겠죠. 월봉상으로는 전고점 박스 상단이 39,000원 정도 하고요. 여기를 종가상 딱 안착을 하면 힘이 크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착 실패하면 맞고 떨어지는 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되는 구간이고 여기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 일봉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단기 고점이고요. 그리고 여기 싱크홀 자리 잘 보시고 여기 매수 매도세가 없기 때문에 혹여나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17,000원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현 주가가 이 자리가 조금 멀어졌기 때문에 뒷방 지지로 밀려났고 현재는 단기 2평 이렇게 5일선이나 11선 1차 2차 대응하면 되겠죠. 최근까지도 11선 이탈이 없이 추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조금 널널하게 11선
이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이 좀 있습니다. 지금 3만원 정도 하는 자리, 그 다음 3차 15일선 이런 식으로 단기 입평 3개 기준 잡고 하락시에 분할 매도 대응하면 되겠네요. 요때도 마찬가지죠. 요때도 제가 똑같은 대응을 줬을 겁니다. 단기 고점이다. 자, 11선 이탈, 15일선 이탈부터 분할 매도 시작해라. 지키면 홀딩하고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도 했으면 수익을 잘 챙길 수가 있었죠. 순식간에 수익 반납이 크게 나왔습니다. 중장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거 파동 다 버티고 뒤에 더 크게 먹지만,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당연히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단기 포지션 분들은 하락시에 이전과 동일하게 대응해주면 됩니다. 다음 헥토파이낸셜, 얘도 단봉으로 조금씩 올라오면서 여기 전고점 돌파를 했고요. 가파르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때 1년선 부근에서 저항 걸렸고, 이번 1년선 안착하자마자 추세가 붙어가지고 쭉쭉 올라가지고 있죠. 얘도 똑같이 5일선, 15일선, 11선 이렇게 단기 입형으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추세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이탈 나오게 되면 찹찹찹 하시고, 그 전까지는 홀딩을 하면 됩니다. 평단에 따라 대응은 달라요. 내가 수익권이 크다 그러면 이탈 나와도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수익권이 좀 작은 편이다, 평단이 여기다, 그러면 이탈할 때 빠르게 1차 분할 매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똑같이 추세 대응하면 되는 구간이고, 다음 모비데이즈, 상한가 종목이었고 다음날 16% 반짝 동전주, 금요일에 저가 655 여기 지켜주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탈하면 단기 또 여기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고요. 금요일에 고가 그리고 1년선, 다음 키다리 스튜디오, 얘도 틱톡 관련주로, 원래 웹툰 관련주인데 틱톡으로 고가 28% 찍었다가 종가 15% 그리고 다음날 하락이 나왔고요. 아직은 이렇게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 박스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월봉상으로는 역별 돌파 초이 바닥권이고, 이때 제가 웹툰 관련주 길게 좋다 반복 추천드렸고, 뒤에는 추세 이탈하고 가짜 반등 주면서 쭉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자리 차트에 얘도 정석이 나온 거죠. 늘 경고드리는 상승 후에 뒤에 가짜 반등 하락 제자리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제 웹툰 관련주들은 내년에 24년에 네이버 웹툰 상장 기대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도 좀 길게 볼 수가 있겠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웹툰과 틱톡 두 개 다 엮여 있다.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길게 보시는 분들은 요 자리에서, 요 하단 자리에서 4,000원 초중반대에서 추매를 하던가 눌림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하락하게 되면. 네이버 웹툰 상장 잘 기억해 두시고, 웹툰주들. 다음 FSN0으로, 얘도 목요일에 19% 급등 나왔다가 다음날 하락.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역배열 끊고 살짝 올라와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와주는 자리. 얘도 월봉상으로도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바닥권 자리고요. 1년선 314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한 자리.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목요일에 저가 2355 지지가 중요하겠죠. 다음은 와이즈버즈, 추천주였고 이전에 스레드 어플로 급등 나왔다가 개파락으로 빠지고 또 바닥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틱톡 관련해서 광고주들이 대거 강세가 나왔죠. 이때 상한가 수익 나와줬고요. 상한가 다음날 정석반짝 고가 8% 종가 9%, 금요일에 저가 그리고 481선 1년선 3개 지지 보시면 되고요.
최근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좀 더 크게 나올 수는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상한가 종목이 하나 더, 플레이디. 플레이디도 상한가 다음날 고가 2%, 얘는 크게 반짝 못하고 찔끔 반짝했다가 2년선 이탈했고요. 다음 1년선 3,500, 1년선 5,300원 정도, 그 다음에 5,000원, 이렇게 두 개 지지 남아있고, 적게는 금요일에 저가 5,700원 정도. 그 다음에 EMNET 하나 더 볼게요. EMNET 고가 29% 찍었다가 24% 마감, 다음날 크게 빠졌고, 얘도 금요일에 저가 121선, 목요일에 시가, 이렇게 주요하게 3개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반년선 저항, 반년선 돌파 강세 나왔고, 반년선을 다시 또 지켜줘야 되죠. 반년선 가격이 3,200원. 다음 대동, 박스 돌파에 추격 좋고 상한가, 그리고 상한가 다음날 추가 수익 나왔습니다. 3,500억 수주 잭팟, 포스코의 특수안경 임무수행 로봇을 투입한다. 14,900원 박스 돌파 직전에 추천드렸고, 이렇게 뿅 상한가 마감, 다음날 추가적으로 11% 추가 상승이 나와줬고요. 여기 전고점 몸통 꼬리 중간 2만원까지 갔다가 맞고 떨어졌고, 금요일에 저가, 그리고 기존에 여기 박스 상단 요 가격 두 개 가장 중요하게 지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탈하면 당연히 여기 기존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는 최악의 흐름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요 두 개 가장 중요한 지지로 보시면 되고, 다음 대동 그룹주들도 좀 간단히 볼게요. 대동 기어, 얘는 갭 상승 나왔고 싱크홀 생겼습니다. 싱크홀, 금요일에 저가 이탈하면 전날에 종가까지 1차적으로 빠져요. 그 다음에 장기 입형, 상한가 시가, 저항대는 이렇게 전고점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대동금속, 얘는 중간 저항값 드렸던 12,500원 맞고 떨어졌고, 종가상으로 11,5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구름 상단, 지지는 여기 금요일에 저가, 그리고 장기 입형 일치하는 자리 9,000원 중반대, 그리고 8,000원. 다음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올랐던 대동스틸, 얘는 상승 없이 바로 또 하락이 나와버렸네요. 얘는 대동그룹주들이랑 연관이 없어요. 그냥 이름이 앞에 성이 같을 뿐입니다. 대동이라는 성이 같을 뿐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음 삼성출판사 아기상어 더 핑크퐁 컴퍼니 상장 가능성의 상한가 나왔죠. 상한가 예측 적중, 상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추천을 드렸고, 상한가, 그리고 이월드처럼 다음날 추가 급등을 기대를 하고 홀딩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월드도 이렇게 상한가 마감하고 다음날 갭 상승이 나왔죠. 얘도 토스 상장 기대감으로 상한가 마감 가능하다 추천드렸고, 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이 너무나 수월하게 추세 수익이 나왔습니다. 다만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18,000원 추천드리고 상한가,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추세 수익을 먹기는 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이월드처럼 갭으로 팍 튀어줘야지, 처음부터 수익권을 확실하게 줘야지 추가 수익이 수월한데, 삼출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고 하락했다가 이렇게 시작부터 하락을 했다가 뒤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 수익을 먹기가 좀 삐리했죠. 좋진 않았다. 하지만 여기 시가 회복할 때 제가 언급 한 번 더 드렸고, 시가 회복 시 재매수 했으면은 요때 최대 23% 수익권이 나와줬습니다. 바닥 대비로는 33% 반등이 나왔고요. 이렇게
33%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하자고 했고, 정석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무려 33%나 가파르게 올라갔으니까 더 갈 확률보다는 또 하락에 무게를 두고 대응을 했으면 되는 거겠죠. 금요일의 저가 그리고 목요일의 시가, 두 개 가장 중요한 단기 지지로 보시면 되고요. 이때도 상한가 시가를 지키고 횡보하다가 올라왔죠. 지금도 똑같이 상한가 요 시가 16,200원을 지켜준다면 또 횡보하다가 다시 또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항상 장대 양봉의 시가 중요한 기준으로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승했던 이유, 상장 기대감, 핑크퐁 내년에 상장한다고 하니까 뭐 연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상장 기대감으로 또 부각이 될 수는 있겠고요. 다음 금요일 장중 특징주 간략히 볼게요. 반도체 관련주 CXL, 히토류 페라이트, 한동훈, OLED, 핑크퐁, 영상 컨텐츠, 제약.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 가온칩스, 시노펙스, 엑시콘, TLB, 이미지스. 가온칩스는 AI 반도체 시대를 이끌 대장으로 뉴스가 나왔고요. CXL 차세대 메모리 기술, 엑시콘이 후발주로 강세가 나왔습니다. 전일 시의 상승이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삼성전자와 CXL 공동 개발 중이다. 이 뉴스가 강력하게 부각이 되면서 역대 신고가 구간 올라와 줬고요. 다음 암 관련주, 엔비디아 52조원 규모로 인수한다. 반도체 업계 공룡 탄생, 이에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에이직랜드, AD 테크놀로지. 다음 히토류 관련주, 페라이트 관련주. 중국이 히토류 기술을 수출 금지를 하게 되면서 대체할 수 있는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삼화전자, 삼화전기, 동국 RNS. 앞에 같은 내용이고요. 다음 한동훈 관련주, 비대위 다음주에 출범을 한다. 차기 지도자 호감도 첫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을 이기고 텐시아로, DTNC, 파라텍, 자람테크놀로지, 태양금속. 다음 OLED 관련주, LG 디스플레이와 손을 잡고 폴더블 아이폰 개발에 착수. 삼성의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에 ITM 반도체, 아이컴포넌트, 야스, 영우 DSP, 우리 ENL. 아이컴포넌트를 추천드리고 길게 봐도 된다. 이게 큰 내용이기 때문에 길게 봐도 된다고 했고 상한가 안착까지 나와줬습니다. 다음 제약 관련주, 내년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이 있죠. 이 기대감으로 대거 바이오에 훈풍이 불고 있고요. SCM생명과학, 아미코젠, 유틸렉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퓨처캠. 다음 영상 컨텐츠 개별 강세, 쇼박스, 삼성전자, 오징어게임 공식 파트너사 참여. 다음 핑크퐁 관련주, 전일 상한가 종목이었고 더 핑크퐁 컴퍼니, 상장 기대감, 삼성 출판사, 토박스 코리아. 다음 의료기기 개별 강세, 아이센스 24년 7월에 혈당기 건보 적용 예정이라고 하네요. LNK 바이오, 자회사 침해 소송 합의 소식. 다음 게임 관련주 하락이 크게 나왔고 중국 정부가 온라인 게임 규제, 판호를 늘리는 대신에 게임의 규제를 줬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가 판호를 취득했고요. NC소프트가 판호를 취득을 했고요. 일단 판호 취득 전에 요 뉴스 때문에 각 종목 급락이 나왔습니다. 다음 개별 테마,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으로 레뷰코퍼레이션 추천하고 하루만에 27%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틱톡 후발주로 추천드렸고 성공. 시노펙스 국내 최초 혈액투석기 143조원 시장 진출 기반.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정보 속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레브 코퍼레이션은 멤버십 같이 추천드렸습니다. 멤버십은 월 5,900원만 내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방이고, 하루 만에 5,900원 내고 상한가 5,900원 내고 하루 만에 이런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 다음 12월 21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정석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엑시콘, 반도체 관련주, CXL 관련주, 후발주로 올라갔죠. 여기 역배열 끊고 무릎 자리에서 튀었다가 빠지고 구름 안착하고 마감, 전고 돌파 마감 한 자리에서 시간에 상한가 나와줬고, 다음날 정석으로 반짝 크게 나왔습니다. 고가 29%, 종가 16%, 시간으로는 마이너스 1% 나왔고요. 이것도 지금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싱크홀 생겼으니까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은 하시고요. 다음 엔터 파트너 반짝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다음 레뷰 코퍼레이션 6.5% 상승이었고, 고가 27%, 종가 20%, 반짝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상승 마감한 편이고, 한 번 더 시간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종가에 추천드렸고 하루 만에 29% 상승 축하드립니다. 다음 코리아 서키트 CXL 관련주고, 고가 9%, 종가 보합, 위에서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 요 가격 지지가 중요합니다. 정석 반짝, 이미지스 반짝, 원바이오젠 반짝, 메이슨 캐피탈 낮은 확률로 9% 마감, 상승 마감 해줬고요. 얘는 소룩스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죠. 아리바이오 관련주. 소룩스는 주당 1대14 무상증자 결정으로 상승이 크게 나왔고요. 소룩스 반짝, 고가 14%, 종가 3%. 다음 SCM 생명과학 24년 상반기에 췌장암 치료제 임상 2비상 계획 논의 중, 고가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가 시초에 상한가 찍었다가 뒤에 조금 빠지고 마감을 했고요. 그래도 크게 상승 마감한 편이고요. 다음 가온 칩스 시간에 3.5%였는데 고가 29%, 종가 20% 마감. 얘도 윗골이 달렸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한 편이죠. 시간으로 0.3% 하락. 다음 미래반도체 반짝, EM넷 하락, PCL 하락, 인지디스플 하락, 트루윈 반짝, 제주반도체 찔끔.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반짝하는 게 대부분의 흐름이고요. 낮은 확률로 레브코퍼레이션 추천주였던 종목이 시간에까지 해가지고 29% 상승 마감이 나와줬습니다. 얘도 상승 마감한 편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윗꼬리를 남긴다. 이 패턴 잘 숙지하고 조심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메이슨 캐피탈 상한가, 소룩스 2.5%. 소룩스가 1대14 무상증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최근 급등이 나왔고요. 뒤에 흔들면서 또 반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6일에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일이고요. 1대8 무상증자 종목, 권리락 강세 나왔다가 무상증자일까지 빠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구음원도 1대8이었고 이렇게 권리락 강세 나왔다가 무상증자일까지 빠집니다. 요 패턴 유사하게 나올 확률이 크니까 이 흐름 참고해가지고 소룩스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메이슨 캐피탈, 얘는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동전주니까 역시 조심하시고, 메이슨 캐피탈 월봉 이렇게 크게 역배열 끊고 전고 돌파하고
다음 꼬리 저항대 500원 정도, 중간값으로 450 보면 되겠죠. 이때처럼 크게 올랐다가 금방 빠지는 거, 크게 올랐다가 금방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요. 계속 제자리가 이렇게 잦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제자리로 이렇게 빠지는 흐름 조심을 해야 되겠죠. 꼬리 저항대가 하나, 둘, 500원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462까지 올라왔습니다. 크게 윗꼬리 줬다가 이렇게 크게 윗꼬리 줬다가 밀리는 거 조심은 하자. 그리고 종가상으로 2년선 400원 안착을 해주는 게, 계속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안착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 나왔고 400원을 계속 지켜주는 게 가장 좋다. 다음 소룩스 2.5%, 이때는 아리바이오로 계속 올라갔다가 빠졌고요. 지금은 무상증자 결정 1대 14로 올라갔습니다. 결정하고 반짝했죠. 이때는 내부자의 선침해 구간 선반영으로 올라갔다가 결정하니까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재료 소멸이 단기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앞에 알려드렸듯 권리락 강세 나오고 뒤에 무상증자일까지 빠지는 흐름을 경계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종가상 21선 이탈 없이 좀 21선 기준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음 초전도체 관련주, 매번 뭐 된다 했다가 안 된다 했다가 왔다 갔다 말 바꾸기 하고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초보자분들 변동 크니까 무시하시는 게 좋겠고요. 신성델타테크 9.8%, CCS 4%, 신성델타를 요때 추천드렸었죠. 그때 추천 이유는 신성 ST 상장기 대감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초전도체로 이렇게 가파른 가속이 붙어가지고 보너스 수익이 나와줬고요.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량 홀딩하기도 수월했고, 지금은 여기 신성 ST 상장 재료 소멸 구간 나오고 빠지다가 또 초전도체로 왔다갔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요래 박스로 보시면 되는 구간이고, 최근에 저가 36,600원 이탈하면 침체 구간 다시 여기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시간의 상한가로 45,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45,000원 요정도까지 올라왔고요. 기존의 박스 상단 가격이 43,500원, 43,500원 여기 박스 상단 안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5만원 저항대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요 두 개 저항대 가장 중요하니까 체크, 일단 요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낙 많이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요게 가짜 반등 자리일 수 있다. 조심을 해야 되겠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파워로직스, 얘도 역별 돌파 초입 자리에서 초전도체로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졌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집니다. 신성은 대장주라서 위에서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얘는 이렇게 크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박스 하단 위치 쭉 올랐다가 갭 하락 보여주면서 싱콜 하나, 싱콜 둘, 그리고 급등전에 제자리 가격까지 결국 회귀해버렸죠. 이런 식으로 대장주들도 결국은 이런 흐름이 나올 거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요. 파워로직스는 바닥에서 요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 요 박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자리는 아니죠. 다음 LS전선 아시아 역대 신고가 구간이고요. 역배열 끊고 가속 붙어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초전도체, 그리고 뒤에는 초전도체랑 신사업 추진, 해저, 히토류 신사업 추진의 강세, 여러 이유로 맞물려가지고 올라가지고 있고요. 추세는 이렇게 크게 나와주고 있고, 목요일의 시가 19,600원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추세선 하단 보시면 되고, 다음은 또 장대양봉 시가 16,800원 정도, 단기 2평으로 보셔도 되겠고, 크게는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역대 신고가 자리니까 초보자분들이 건들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자리.
다음 서남, 얘도 초전도체로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 큰 파동을 보여주면서 가짜 반등 보여주고 있긴 한데 지금은 여기 5,300원 정도 다시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를 안착해야 다음 전고점 6,500원까지 갑니다. 지금 121선 그리고 밑에 장기 입형 2개, 최근 저가까지 지지보면 되겠고, 다음 CCS 초전도체 후발 대장으로 반응을 보여줬던 작전주입니다. 자, 고점에서 하락할 때마다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 이런 꼬다리에서 물리면 엄청나게 아프다. 지금도 여기가 꼬다리라면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면 마이너스 60% 감내를 해야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60% 나오면 여기까지 1000원까지 결국 빠져버립니다. 이건 언젠가는 결국 1000원 밑으로 빠질 확률이, 다시 동전주로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은 종목이에요. 여기서 지금 해먹고 떠나갈 수 있는 작전주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고, 121선 1700원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에 3% 상승으로 4% 상승이네요. 4% 상승으로 2200원까지는 올라왔고요. 최근은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요 박스 대응하시고, 그리고 이탈을 하게 된다면 1700원 가장 중요한 맥점으로 보자. 상패 위험이 한번 있었죠. 이런 것들은 마지막으로 한번 해먹고 또 버리고 떠나갈 수가 있거든요. 상패되기 전에 항상 해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패되기 전에 해먹고 버리고, 이게 그대로 거래재개 못하고 상패가 됐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크게 제자리 또 올라갔다가 또 제자리까지 동전주로 다시 내려오는 최악의 흐름을 조심해야 되는 종목 CCS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레뷰 코퍼레이션 카페24 틱톡 관련주들은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추천주였기 때문에 앞에 다 설명했고, 타임라인 활용해 가지고 고정 댓글에서 앞에 가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월드 볼게요. 이월드도 추천주였고 토스뱅크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했던 종목이죠. 상한가 가능하다고 했고 상한가 마감 다음날 반짝했고요. 여기 시가 이탈하니까 전날에 종가까지 빠지죠. 싱크홀이 생겼기 때문에 1700원까지 빠지는 거 1차적으로 조심하라고 했고, 다음날 추가적으로 더 밀렸습니다. 다시 시간의 상승으로 17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2년선 1770, 2년선 종가상 1770 다시 회복하는 게 1차로 중요. 그 다음에 목요일의 시가인 1923 회복이 중요합니다. 다음 꼬리 보시면 되고요. 금요일의 저가 1600원, 그 다음에 수요일의 시가 1514, 지지는 요 두 개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 밑에도 싱크홀 하나 자리 더 있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또 빠지는 싱크홀이 있으니까 주의를 합니다. 일단 싱크홀 한 방 맞았고 밑에 또 이탈하면 2차 싱크홀이 기다리고 있다. 월봉상으로는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의 발목자리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 폭은 클 수가 있고, 또 단기 포지션 분들 고점에서 물렸다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기회비용 상실이 클 수가 있습니다. 신규 눌림 매수자 분들은 요구가 너무 땡큐인데, 여기서 물린 분들은 여기까지 또 주가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괴롭죠. 다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3%, 기존 추천주였고요. 그때 박스 매매 구간에서 20% 30% 정도 반복 수익 주다가 이탈이 나왔고, 다시 무릎 자리에서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추천하고 뒤에 추세 붙어가지고 크게, 뒤에는 또 당연한 하락이 나와가지고 빠지다가 다시 또 같은 타점인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수익이 나왔습니다. 24년의 턴어라운드 기대 분석 의견,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요것보다도 삼성전자와 CXL을 공동 개발 중이다. 요게 가장 강력한 키워드가 되겠죠. 요것 때문에 반응이 크게 나와줬고요.
고가 18% 찍었다가 하락 마감, 시간으로 또 한 번 더 3% 반등이 나와줍니다. 역대 신고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서 박스 하단 추천 20% 30% 반복 수익 추천, 그리고 또 여기 추천. 뒤에 요 구간에서는 추천을 놓쳤네요. 여기도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구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추천을 놓쳤고요. 현재 자 종가상 26,700원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역대 신고가 꼬리로 때려줬고 확실하게 여기를 올라서야지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고, 추세는 이렇게 추세 하단 자리가 여기니까 다시 또 하단까지 빠지는 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파동이 크죠. 최근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정도 빠지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마이너스 20% 정도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또한 여기를 이탈하면 또 2만원 깨지는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다만 워낙 재료 자체가 좋다 보니까 24년에 지금 적자 지속 종목인데 24년에 흑자 전환도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신규 입장에서는 또 여기까지 빠지면 좋은 눌림목이긴 합니다. 현재 여기 위에서 물리셨던 분들은 만약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추매를 하던가 손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잡던가 선택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온칩스, 얘도 유사한 흐름으로 움직여 주고 있죠. 얘는 이때부터 제가 매수 가능하다 알려드렸었고, 여기서부터 추세 전환, 그리고 뒤에 장기 입형 밀릴 때마다 장기 입형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크게 반등, 얘도 역대 신고가 올라와 줬습니다. 얘는 확실하게 여기 뚫고 안착을 해줬고요. 고가 29%, 종가 20%, 오픈엣지보다 가온칩스가 더 강한 흐름으로 나와줬네요. 지지도 똑같이 54,000원 1차, 그 다음에 시가 51,300원, 이 두 개 가장 중요한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도 그 전날의 종가랑 시가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역배열 끊고 이 자리에서 바로 상승이 나와줬네요. 다음 신규 상장주 ITM 반도체, 얘는 4살 정도 된 애고요. 상장하고 오랜 시간 고점 유지해 주다가 여기 이탈하고 계속 저점 고점이 낮아지면서 쭉쭉 빠집니다. 이렇게 역배열 끊고 빡 올라왔네요. 여기 박스 돌파 해줬고요. 현재 무릎자리, 상한가 한방으로 바로 무릎으로 올라왔고요. 거래량이 도통 없다가 오늘 처음으로 거래량이 빡 터졌습니다. 2년선 28,7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지는 이 두 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선이랑 반년선, 그리고 시가, 저가, 지지는 크게 4개. 이전의 흐름을 보면 정직하게 반년선 저항 걸리다가 한 방에 돌고 올렸습니다.